네, 안녕하세요. 노골곰TV의 노골곰입니다. 네, 어떻게 좋은 금요일 밤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반등해 있죠. 반등해 있고, 오늘도 여전히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이때쯤인가? 네, 한 이때쯤 될 겁니다. 네, 한 이때쯤,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제가 하락이 계속 있을 거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3, 40% 빠질 거다. 3, 40% 빠지는 거는 코인 시장에서 진짜 흔한 일이다. 그러니까 버티시라. 버티면은 언젠간 다시 올라가고 지금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금 매집을 했습니다. 저 오늘도 좀 샀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추가 매집을 할 수 있게끔 하락장에서 어떤 투자금을 넣을 때 제가 지금 3일째 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사보고 다음날 또 떨어지면 여기서 조금 사보고 다음날 또 떨어지면 여기서 조금 사보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매수 평단이 한 요 정도 중간쯤에 어쨌든 맞춰질 거기 때문에 이런 매수 방법,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은 한 번에 항상 다 이제 하락장이라고 해서 최저점인 것 같다고 해서 다 넣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제 주변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공포감이 심했나 봐요. 주변에서 진짜 팔았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싼 값에 샀죠. 저는 싼 값에 샀고 김치 프리미엄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사실 1%대까지 이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프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 정도도 5% 이하 빠진 것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서 지금 사실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은 지금 김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을 타이밍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고 하시면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이 8,2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못하셨잖아요. 왜 매집하지 못하셨나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집을 못한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이나 빠졌는데 그럼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 코인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3, 40% 빠진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최저점 대비해가지고 32%가 빠졌습니다. 32%가 빠졌고, 이 정도 수치면은 제가 한 3, 40% 빠진다라고 한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오긴 하죠. 근데 아직도 유동성은 8% 정도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8% 정도는 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고려해 두시고요. 저는 사실 이 코인 시장에 5년 동안 있으면서 3, 40% 빠지는 걸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번 하락장 맞으면서 거의 자산 규모가 억 단위씩 막 날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게 익숙해한 어떤 모습이고 어쨌든 우상향해서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공포감이 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면 매집을 할 좋은 기회를 줬다 생각하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락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한없이 상승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회 잘 잡으셔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하나하나씩 파란불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파란불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상승장이 될 때가 이제 점점 올 겁니다. 근데 그 상승장이 올 때, 알트코인이 먼저 가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수백 개의, 뭐 수천 개의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그 상승장이 다시 올 때 먼저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가 51%밖에 안 돼요. 50.9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규모가 51%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어떤 알트 상승장이 오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상승장 마지막 단계, 거의 끝부분에서는, 끝 단계에서는 그 도미넌스가 많이 빠지는 게 맞아요. 30%대까지 빠지는 게 맞는데, 제가 이 도미넌스 관련해서는 오른쪽 위에 그 네임택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승장의 끝점까지 아직 안 왔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이 상승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미넌스를 올려줘야 돼요. 일단 첫째로. 그러려면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면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점유율이 한 55%에서 60%대까지 올라갔을 때, 60%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다시 메이저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그 XRP라든지, 카르다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이제 준 메이저 알트코인, 그리고 잡알트코인, 이 순서대로 다시 상승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이 마침, 또 나중에 제 영상 보시고 뭐 업비트 창에서 자발트코인 올라가는데 저 사람은 자발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먼저 간다 그랬는데 뭐 저 사람 뭐 이상하네 뭐 이렇게 욕을 하시고 막 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자발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안 오르고 비트코인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로 비트코인 시총이 무거워지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잘 체크하셔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뉴스 소식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뉴스 소식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비트코인 5만 달러도 무너졌다, 이러다 반토막 날라,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뭐 계속 빠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들고 날랐습니다. 보시면 가상화폐 낙관론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 가상화폐라는 걸 들여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스콘 마이너드라는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 CIO가 CNBC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거품이 꼈다, 개당 2만에서 3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2만에서 3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입니다.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낙관론자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퍼드뉴스를 나르는 그 언론들이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사들도 다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상은 다만
조정 단계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40만에서 6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당 40만이면 얼마입니까? 4억이에요, 4억. 그럼 60만이면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도대체 왜 50% 하락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돈이 많은 이 세력들은, 돈이 많은 고래들 그리고 자산가들은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할 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자기 주머니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시장도 똑같고 부동산 시장도 똑같고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간에 그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산가들이 돈을 벌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그리고 이런 그 사람들의 누군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시장을 맞이해서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개미털기를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세력들은 이 코인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손해본 것들을 세력들은 자기의 수익금으로 챙겨가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단기간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50% 이상 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마침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5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구겐하임이 SEC에다가 제출 서류를 이제 준비해서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승인이 아직 계속 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서류 제출을 구겐하임 쪽에서 했는데 계속 이거를 못 냈던 거죠. 그러다가 못 샀던 거죠. 그러다가 2월 달에, 이게 지금 몇 월 됐으냐면은 2월입니다. 2월 2일 뉴스예요. 2월 2일에 이제 드디어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 코인을 살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원래 이걸 냈었는데 2월 달이 되니까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진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쌀 때 살려면, 저렴할 때 살려면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CIO가 야, 단기적으로 50% 빠질 수 있어. 패닉셀을 유도하는 겁니다. 패닉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뉴스들 때문에 실제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력들의 장난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락장 같은 거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털어먹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락장이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뉴스들을 쭉 보면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어제 바이든 부자 증세 제안했다. 이제 이 부자들한테, 상위에 있는 어떤 부자들한테 세율을 40%까지 늘리겠다라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고서 주식시장이 엄청 출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다 이렇게 부자들의 어떤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세금이 40%씩 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식에서 이제 큰 손들이 그 돈을 출금을 하니까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무서워서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많이 팔고 나간다 하면서 이제 증세가 좀 출렁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런데 실상 이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 바이든의 부자 증세라는 이 말이 현실화될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뭐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뭐 괜찮겠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 전 CEO 미국은 암호화폐 업계를 지나치게 압박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나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 계속 상승했을 때는 미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정치인, 미국 어떤 투자회사, 미국 기업들, CEO, CIO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위원장부터 나와서 언론들부터 전부 다 암호화폐 때리기를 했고,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30% 이상 빠지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와서 미국은 암호화폐 업계를 지나치게 압박할 가능성은 낮대요. 이런 뉴스 말고도 이 비트코인은 미래가 좋다라는 뉴스, 규제하기 어렵다는 뉴스, 그런 뉴스들이 보세요, 여기. 상장 폐지 취소,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 취소,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니까 갑자기 좋은 뉴스를 다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개미들 털어내고 내려갈 때까지 많이 내려왔다. 이제 매집해가지고 가격을 다시 끌어올려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어떤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놀아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뉴스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하시고 시장을 빠져나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하락장이 끝나면 다시 들어올래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진짜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섰을 때 다시 내려갈 거라는 걱정을 안 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을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시장이 다시 하락할 일은 전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떤 방향성은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잃습니다. 아니, 원화 가치로는 이게 돈을 원화로는 벌었다, 수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를 했을 때 거래 내역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전에 코인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원화 가치로는 플러스가 났지만 예전에 내가 팔았던 코인 개수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옛날 코인 개수보다 적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수가 아닌 이상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매매법을 쓰시기보다는 이제 좀 끈기 있는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